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세로토닌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것은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임상적으로도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의사들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세로토닌 이야기를 정식으로 공부를 하시곤 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귀한 물질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로토닌은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모자라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면 주사를 맞든지 알약을 좀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로토닌은 자연계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로토닌 그 자체는 그대로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부터 우리 몸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세로토닌 생성 과정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로토닌은요, 거의 한 90%는 장에 있고, 그 다음에 한 5%는 혈액 속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세로토닌, 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 화학 구조식은 이 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나 장에 있는 세로토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질의 기능은 완전히 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뇌 세로토닌은 지금까지로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장의 세로토닌은 주로 장 유동 운동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장이 세로토닌의 전구체를 다 장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뇌에는 BBB라는 막이 있습니다.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가도록 이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BBB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게 아주 쌓여온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게 보면은 BBB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제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로토닌 만드는 원료인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트립토판이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땅콩이나 참깨, 고기 이런 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바이타민 B6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꼭 여기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바이타민 B6는 우리 몸에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이런 소위 그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비타민 B6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뇌에서 필요한 이런 세 가지 기능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음식을 따로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식을 골고루 그냥 규칙적으로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저 세 가지 원료는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뇌로 이제 들어간 이 트립토판이 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식이 필요하냐. 이제 이 트립토판이 이제 뇌를 뚫고 혈관벽을 뚫고 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는요, 그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반드시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으로 들어간다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왼편 저쪽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내 속에 들어가서라도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제 햇빛이라든가 리듬 운동이라든가 스킨십이라든가 앞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극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오른편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도 저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신 기능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원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음식 골고루 먹으면은 원료는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극입니다.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거는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첫째는요, 햇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참 잠이 깨고 나면은 굉장히 아주 기분이 물론 좋죠. 그것은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이게 눈이 정말 사뿐하게 떠지고 각선이 되고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햇빛을 아침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은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방하는 이것만 매일 아침에 하시면은 참 골다공증이나 바이타민 D 부족증 같은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자외선 공포증에 걸린 여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이것도 아마 이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에는 반드시 이 자외선이 잘 커버가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이걸 안 바르면은 마치 뭐 얼굴이 당장 아주 망가지는 듯한 이런 아주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저 북구 참 살기 좋다 하는 나라입니까? 북유럽에 가면은 거기는 햇빛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거기 여행을 해보시면은 가령 백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달밤도 아니고 참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낮에 쨍쨍 비치는 햇빛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햇빛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세로토닌 결핍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구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햇빛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늦은 봄에나 이게 또 늦은 겨울에는 정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 그래서 이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우리가 약자로 SAD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이 참 햇빛이 참 없어서 이 사람들은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이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는 보고서가 정신과 잡지에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햇빛이 좋고 자연 환경이 우리보다 좋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참 그게 참 무척 걱정스러웠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이 자외선 공포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자외선은요 너무 겁을 낼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외선은 뭐 백인들은 정말 겁을 좀 내야 되지만 우리 이 황인종은요 이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 얼만큼 줘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면 저는 뭐 평생을 어릴 적에 뭐 자외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나는 지금도 뭐 따로 얼굴에 무슨 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아주 곱고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그걸 겁을 정말 내지 말고 정말 그렇다고 뭐 직사광선을 뭐 왼쪽에 뭐 쪼여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햇빛 그러면은 직사광선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광선이라도 뭐 그냥 모자 쓰고 있어도 충분히 햇빛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리듬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듬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근육이 수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완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반복이 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뭐 운동을 하면 대체로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걷고 씹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리듬 운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듬 운동으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 얼마라도 꼭 걸어야 되겠다. 특히 식후에는 꼭 걷도록 저는 그렇게 주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개월간만 계속해서 잘 걸으면은 여러분 우리 세로토닌 신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참 아주 튼튼한 그런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시인의 생활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농사도 짓기도 전이니까 음식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냥 채집을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만한 게 뭐 있을까. 또 혹은 또 수렵을 하거나 뭐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야 이거 웬 떡이냐 아주 좋은 딸기밭을 만났다. 그래도 그거는요 먹을 만큼 먹고 집에 가져오질 못합니다. 왜? 거기는 워낙 더우니까 여러분 바로 그만 썩어버립니다. 이 변하죠. 그래서 그걸 하실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먹고 집에 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거리 구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이게 소식다동 적게 먹고 많이 걷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걷는 게 정말 즐겁도록 이렇게 유전인자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다 죽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면서 게을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걷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킨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다운 사람끼리는 만나면은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친구들끼리는 교동무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다정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도 함께 마신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바로 세로토닌 증가 생성 운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왕따를 당하면은 뭐 자살도 하고 심지어 친구가 없으면은 죽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왕따를 그렇게 겁을 내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는 함께 가깝게 지낸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걸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의사한테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가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여러분이 먹는 즐거움은 참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참 이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 이 뇌는요, 이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뇌는 그 3대 영양소 중에서 꼭 당분만 쓰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당분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뇌는
당분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뇌 속에는 또 당분을 저장하는 그런 또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뇌는 정말 우리 에너지의 20%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만큼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그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근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근 심호흡이라는 것은요, 이 호흡은 우리가 이제 들이마시고 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로토닌을 위한 호흡은 복근 심호흡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뭐 호흡하는 것은 의식도 하지도 않습니다. 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로토닌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이것은 호흡입니다. 내쉬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쉴 때는 여러분, 입을 가늘게 뜨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길게 이렇게 내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랫배가 아주 저 등에 붙을 때까지 완전히 다 내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로토닌 호흡을 하면은 우리 심신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호흡을 길게 하는 호흡다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다 길게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절로 이제 흡기를 하게 되죠.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또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십니다. 이것은 뭐 들이마시는 시간은 아주 짧죠. 그래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은 그 1분에 한 12번을 합니다. 의식 없이 그냥 하는 호흡은. 그러나 이 복근 심호흡은요,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저 1분 동안에 한 3번, 4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복근 호흡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 마음이 답답하다거나 그럴 때는 그러가지고 심호흡을 내쉬지 않습니까? 한숨을 쉰다거나 그게 전부 다가 사실 복근 심호흡에 속하고, 이렇게 될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잘 씹어 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급해요. 막 한 끼 먹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 이제 제가 하는 그 건강 마을에는 여러분 참 모래시계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입에 30번을 씹고 또 한 끼에 30분은 걸려서 드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씹으면은 여러분 바로 이 뒤에 여기 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세로토닌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말 자극이 되면은 절로 이게 정말 참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또 심지어 이것은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잘 씹으면은 정말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식욕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잘 씹어 먹어라. 그리고 천천히 먹어라 하는 부탁을 의사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만인 사람들은요, 뭐 예외 없이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씹지도 안 하고 그냥 막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사람들 이 밥 먹는 것만 굉장히 오래, 뭐 어떨 때는 뭐 정말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너무 허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게 정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